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입시를 준비하는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해서 6월 모의고사를 어제 봤는데 6모 이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월별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입니다. 6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입시 방향을 확정 지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을 하고 이제 등급 컷이 나오죠. 어느 정도는. 그걸 보고 내가 수시를 해야 할지, 정시해야 할지, 수시, 정시 같이 가야 할지, 아니면 논술을 준비해야 할지. 다음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과목을 선택하고, 세 번째로는 7월 초에 이제 내신이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내신 준비에 올인해야 할 시기고요.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예약하는 시기도 6월 달에 보통을 많이 하게 되죠. 7월이나 8월에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예약이 밀리거나 아니면 마감이 되거나 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컨설팅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7월 달이나 8월 달에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마감이 되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으시든 간에 컨설팅을 여기저기에 알아보시고 비교하셔서 6월 달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겠죠. 다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며 입시 방향은 첫 번째로는 수시에서 교과하고 종합전형 두 개를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논술까지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시하고 논술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네 가지의 방향성을 나에게 맞게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자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과에서 이걸 과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탐을 해야 할지 매번 고민하면서 모의고사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좀 비효율적이죠. 물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가는 나와서 거기에 맞는 수능 최저가 2합인지 3합인지, 보통은 근데 2합이죠.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합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학종에서는 거의 없죠. 상위권 대학 빼고는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확통일을 봐야 할지, 미적을 봐야 할지, 국어도 엄매 봐야 할지, 화작을 봐야 할지. 그래서 수능 최저 과목에 대한 선택 여부가 6모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달에는 뭘 해야 할지 마지막 생기부 활동입니다. 이제 7월 초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죠. 기말고사 끝났다고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3이다 보니 동아리 활동 마지막까지 챙기셔야 하고요.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이 팀 활동 하나만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동아리 활동 그 활동 자체가 좀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으로 동아리 담당 선생님에게 찾아가셔서 개별 보고서 또는 연계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도 이미 했던 활동들에 관련된 연계 활동들을 보고서를 추가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세특도 수행평가 이제까지 했죠. 그리고 아직 이제 몇 개 남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 잘 마무리하고 기말고사 끝나는 7월에 과목별로 선생님에게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생기부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으로 못 가요, 이렇게 컨설팅을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교과 위주로 쓸 거예요. 교과 위주로 쓰지만 종합전형을 아예 넣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생기부 활동을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8월에 이제 방학을 하고 7월 말에 방학을 하게 되면 수시에 썼게 대학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거에 맞게 수능 최저를 공부하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할지 또는 다니지 말아야 할지, 어떤 과목을 다녀야 할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8월 달에는 수능 최저를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될지요. 그러면 당연히 6개 대학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학교에 맞춰서 수능 최저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하게 되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부르지 않고 아이랑만 상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이들에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라고 이렇게 10개 정도를 쪽지를 나눠줍니다. 거기에다 써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학교장 추천 신청하겠죠.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 기준은 1번이 돼야 담임선생님 상담도 진행하고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학 때 컨설팅을 하는 게 또는 학교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9월 달에 이제 9월 초에 모평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평을 보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준비는 계속해서 해오겠죠. 물론 8월에도 계속 수능 최저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면접 준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9월 달에는요. 면접이 10월 달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11월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래서 소홀하지 않도록 면접 준비를 9월 달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토론식 면접도 있고요. 어떤 데는 생기부 기반 면접도 있고 어떤 데는 교과 면접도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형태가 어떤 건지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하겠죠. 자, 10월에는 수능 최저 준비 그대로 하고 10월 달에 있는 면접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11월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2학기 내신이 10월 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행도 해야 되고 집필을 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버려야 하느냐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챙겨야 하느냐,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개인마다 다르니까 2학기 내신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벼락치기라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챙겨서 수행이나 집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이제 수능 시험을 11월 13일 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면접이 그 이후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논술도 수능 전에 있는 논술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있어서 논술 이제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 시험 보러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12월에 자, 수능 성적의 통지 이제 결과가 12월 5일 날 나오게 되고요. 수시 최종 결과는 12월 12일 날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2월 12일까지 이제 마지막과 마무리가 되고 물론 추가 합격 발표는 좀 더 길긴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시 원서 접수를 12월 29일 날 이제 12월 말이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까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죠.